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QE3가 만병통치약일 줄 알았는데 네. 시장의 기대가 너무 컸었던 거죠. 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오늘 발표한다고부터 내일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데 시장의 기대가 커서 그럴 겁니다. 이후에 시장이 좀 정체 상태에 있죠. 네. 시장 흐름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도 QE3 덕분에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지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오른 거 제외하면은 이제 횡보세입니다. 대체로 그 시장의 투자자분들은 1, 2차 QE 때와는 시장의 반응이 좀 밋밋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제 생각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닥치기 전까지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일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이제 메꾸고 가는 과정인데 과거 1, 2차 QE 때와 지금이 한국 경제, 실물 경제 입장에서 다른 거는 1, 2차 QE 때는 중국 경제가 좋았습니다. 1차 QE가 발표됐던 2009년도에는 중국이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수출이 굉장히 좋았고 2010년도 2차 QE 때는 또 역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20% 가까이 늘어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은 돈대로 풀면서 유동성도 풍부하고 또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QE가 어떤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가 장기간 올랐었는데 지금은 1, 2차 QE 때와의 차이점은 중국 경제가 별로 좋지 못하니까 한국 수출이 거의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해서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있지만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뭔가 펀더멘탈의 개선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답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중국 쪽의 수요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느냐가 2,000포인트 이상에서의 어떤 주가지수의 횡보를 결정질 수 있는 변수라고 봅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이후에 주춤거리고 있지만 3차 양적 완화를 만약에 안 했으면 1950선에서 아마 1900선 정도까지 더 밀려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는 2000선 지금 언저리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의 하나로 이제 중국 상황이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10월에 중국의 그 권력 이양, 당초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일정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력 이양 이후에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좀 경기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저희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중국 출장을 다녀와서 중국 관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중국 관료들과는 좀 생각에 좀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경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도 높다 보니까 더 센 경기 부양책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중국이 경기 부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인프라 투자 같은 것도 늘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한국의 수출이 잘 안 살아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거에 중국이 경기 부양할 때는 한국의 그 철강이나 화학과 같은 중간재 업체들이 중국 수요가 늘어나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좀 그동안 성장한 게 아닌가. 우리가 8, 90년대 고성장할 때 일본이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산업을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았는데 개별 기업들을 과거에 한국으로 왔던 몫이 로컬 업체들에게 중국 로컬 업체들에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관료들이 지금 7.5% 성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받은 인상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과거 우리나라도 과잉 투자 때문에 결국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경제 규모라 그러면 7.5% 성장하는 게 어때? 경기가 좀 순환적으로 좋아지면 또 8% 성장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에 비하면은 중국의 액션은 상대적으로 좀 더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숫자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어떤 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는가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몇 달 전에 가졌던 기대에 비하면 권력 이양이 되면 정책의 변화를 잘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 좀 기대치 자체는 최근에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측면도 또 있겠습니다. 이제 정치 체제나 권력 구조가 우리는 이제 정권을 잡으면 이제 뭔가를 또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미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연임으로 해서 더더욱 필요하겠지만 사실 중국은 권력 이양이라고 하는 게 인민들의 투표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이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의 그 지도부는 차분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내 수급 상황을 다시 좀 보면 연기금이 조금 받치고 있는 상황들이 기대가 됩니다만, 예, 결국은 펀드 환매가 좀 그치고 네. 또 좀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야 될 텐데 국내 그 가계 사정들이 좋지가 않지요. 예, 지금 저는 이제 증권 시장에 있으면서 최근과 같은 장을 처음 봅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요? 예, 주식 시장이 순환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과거의 순환적인 강세 사이클에서는 외국인이 저점에 사고 주가가 일정 부분 레벨업이 되면 국내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오면서 가계가 어떻게 보면 고점을 만드는 패턴이었는데 네.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승 사이클에서는 일관되게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또 외국인이 팔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펀드에서 자금 유출 강도가 좀 강해지는 것은 저는 집값 떨어지는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계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주택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은 사용 가치가 있다 보니까 주식은 내가 주식을 잘못 샀다 그러면 손절매라도 치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매물을 걸어들여 버리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버리면서 거래가 잘 안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과거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때는 집값이 너무 올라갈 때는 이제 가계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갔지만 완만하게 횡보하든가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네.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서 한국의 가계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는 거래가 안 되니까 매몰 자금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집값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내수 지표들이 좋아지기 어렵고 펀드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백화점 매출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5.9%가 줄어들고 과거에 많은 이들이 지적했던 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쓴다라는 거였는데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내수 지표들도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펀드로 돈이 안 들어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소한 주택 가격 하락이 멈춰지고 횡보세를 나타내야 국내 가계 자금의 좀 이제 주식시장 유입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망 좀 하겠습니다. 이제 뭐 추석 세고 오면 바로 10월입니다. 4분기로 들어가게 되고 3개월 말을 남겨두게 되는데요. 향후 시장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예, 저희들이 사실 조언 드리는 입장에서 트레이딩 하시라는 말씀은 좀 무책임한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늘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고 잘 사고 잘 파세요라는 조언과 똑같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저희는 올해와 비슷한 장이 한 내년 정도까지도 좋아질만 하면 밀리고 또 밀릴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 돈 풀어서 올라가는 그런 식의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것 같고 추세보다는 변동성을 사고 파는 장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대체로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조금 기대 수익률을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 타임 호라이즌을 짧게 투자 시기를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주셨고요.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전략적인 사고를 조금 종목이나 섹터로 조금 압축해 본다면. 네, 뭐 최근에 미국 시장이 10년째 길게 보면 횡보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장기간 올랐던 게 뭐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은 유통에서 약간 혁신이 있는 종목들, 음식료 종목들, 한국도 좀 비슷합니다. 단순한 방어주라기보다는 중국과 연결이 된 내수 관련 주식들이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KDB 대우증권 김학균 투자전략팀장님 오늘 마켓리더 특급 전략 시간에 만나 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